대선이 본격적으로 돌입되면서요, 지금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내 경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파격적인 변화가 좀 생기고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각 당별로 빤히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이 두 사람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과 시스템으로 가면요, 문재인 후보가 1차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에 치어리더도 많고 팬드는 사람도 많고 이미 자기 당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더라도 손학규 후보를 이길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포지션을 취하는 이상 홍준표 경남지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대선 라인업이 짜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 반문 한 명으로 되어도 솔직히 말하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저렇게 흩어져 갖고 있으면 과연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가 될 수 있겠느냐? 유승민은 선선히 할 거냐?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자, 야당 내부에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정말로 이기려고 나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을 제법 매섭게 본질적인 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재벌과의 관계, 삼성하고의 관계를 공격을 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정권이 삼성 등 재벌과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연장이 되고 있고, 문 후보 주변에 또 문 후보의 어떤 입장이 과거의 노무현 전 정권의 에러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공격을 잘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근소하겠지만 이재명 시장을 앞서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당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공식 지지율은 좀 많이 앞섰죠. 문 후보를 제대로 공격하지 않고 있어서 둘 다 범친노니까 한마디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은 원래 친노 표와 강경 표들 모으고 나는 좀 온건한 표 모아서 충청도 표까지 모아서 나중에 다 얹어주겠다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나왔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안희정이 네거티브 책임론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는데, 정면으로 뭐 어떻게 충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안희정의 대연정 선한의지 발언에 대해서 친문 진영에서 매우 세게 공격을 해서 20%를 넘어가던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그때부터 변곡점이 되어서 지금은 10% 후반대에 걸치고 있죠. 그때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다시 지금 또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선한의지나 대연정이요.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앞두고 양쪽의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데요. 호남의 지금 표의 선택이 사실상 200만이 넘는 이 민주당의 경선에 결정적인 향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호남표의 선택을 놓고 두 사람이 지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오늘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 성공해 왔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는 집권 세력이 될 수도 없고 정권 교체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문 후보와 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치하는 태도는 지금 대선에 근접해 있다 할지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안희정은 문 전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정하며 자신들의 발언은 정책 비판, 타인의 비판은 네거티브인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 지사는 문 후보는 끊임없이 나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왜곡한 비난에 편성해서 교무의 공격을 했다. 자신들은 남을 마음대로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비난당하면 마타도고 네거티브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 우리 내부에서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균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균열이 있어도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습니까? 균열을 방지하자면서 내부에는 단결하고 외부의 적을 향해서 싸우자는 말 속에요. 오늘날 박 대통령이 저렇게 되어버린 원인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비박이나 비주류가 문제 제기를 하면 친박이나 박 대통령은 그 안에서 흔들지 말라고 공격을 했죠. 모든 사람이 망할 때 내부에 한마디로 입막음을 하면서 무너집니다. 자, 후보든 후보 주변 인물이든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말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 후보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력은 적폐 세력과 부패 특권 구조다. 그 세력과 구조를 우리가 이겨내고 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는 한 팀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적폐를 청산하려면 나부터 내 자신의 적폐와 우리 쪽에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적폐들을 비판하는 부분에 한 이야기가 안희정 후보가 문 후보와 문 후보 주변을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문 후보는 적폐가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문 후보 스스로도 적폐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아닌 남만 적폐고 청산돼야 된다. 이 사고가요. 지금 문 후보의 오늘 발언에서도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좀 창피해진 문 후보가 우리끼리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하는데 안 후보 측은 문 전 후보를 돕는 척이 네거티브를 먼저 하지 않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후보 측이 안희정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까지도 한단 말이냐고 해서 거의 SNS에서 박살을 냈죠. 또 선한의지 발언을 가지고 분노가 빠져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다. 어쩌고 하면서 또 박살을 냈습니다. 사실은 규명되지도 않을 이런 추상적인 언어의 유의로 상대를 박살내는 것도 네거티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어제 MBC에서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문 후보가 네거티브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희정 후보가 문 후보 주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몸싸움 하력은 그쪽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 후보는 네거티브 하기 싫은 분이라 묻는데 주변에는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후보는 점잖게 말해도 주변은 아프게 때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쪽이 대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건 비판의 의견이다. 문 후보는 비판과 네거티브의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한테 대해서 지적할 때는 네거티브, 그리고 남에 대해서 자기가 할 때는 비판. 참 편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을 하지 못한다. 내가 잘 안다. 왜냐하면 그 당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가서 당 대표를 했잖아요. 민주당에 장학생들이 많다. 누구 장학생? 재벌 장학생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재벌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인사들이 많아서 재벌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겁이 나는 게 없다. 거기서 받은 게 없다. 하면서 마지막에 재밌는 멘트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안철수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결국은 받을 게 많다. 재벌이라고 한 말이 삼성이라는 말을 안철수 의원이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원래 한 뿌리인데 당원들도 비슷한데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을 따라가지고 국민의당 당원이 되고 민주당 당원이 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 진영이 몰려와서 미운 사람 떨어뜨리는 걸 할까봐 우리 당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화력이 센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후보의 네거티브라는 이런 어떤 이 규정에 대해서 뭐라 하면 네거티브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캠프의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을 가지고 정당한 후보자 검증 절차를 회방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는 옳지 않다. 그거는 독재 정권에나 있던 폐단이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검증 토론 과정에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도 있고 검증 절차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가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토론의 검증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치졸한 행태다. 같은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윤경 의원도 누구나 알듯이 문자 폭탄은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재명이 상처받고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의 시발점은 문재인이라는 거죠. 전번에 보면 이 이재명 후보가 그 형수 욕설 파일을 이재명 후보가 20%쯤 접근해서 확 뜨니까 순식간에 그 파일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꺾이게 된 부분, 사실 가족 간의 욕설 문제고 욕설이 좀 과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토론에서 해서 서로 짚고 그 다음에 해명하고 이렇게 가야 될 문제가 순식간에 그렇게 많이, 그건 조직적이 아니고는 퍼질 수 없을 만큼 퍼졌는데 그거 누가 했겠느냐.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발언 이후에 저는 뭐 여당하고 붙어먹을 놈이다 하고 쫙 돌았지 않습니까? 선한의지 발언도 그러고요. 자,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것은 타 후보를 향해서 했어야 했는지 먼저 자신의 캠프나 스스로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정성호 의원도 네거티브라 말을 하는데 대선 후보 검증이 그동안에 제대로 안 되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는 걸 봐놓고도 그래서 후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거티브는 대선에서요.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한마디로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침소봉대해서 하는 것이 네거티브고 그 외에는 공직선거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미국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힐러리는 안 시달렸습니까? 프랑스 한번 보세요. 지금 멀쩡한 후보가 없이 비용 마크롱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후보가 없이 다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네거티브라고 합니까? 대선 나온 사람은요 완전히 백지장이 되어서 벼락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